자, 이제 셋째 시간 이중매매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자, 이중매매라고 하는 건 이중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예,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쳤다. 이게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을한테 팔기로 하였다. 을한테 팔기로 했고, 을은 이 부동산을 5억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럼 이제 중도금까지 받았으니까 이행 착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을한테 땅을 팔아야 되겠죠? 땅을 팔아야죠. 근데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난 거죠. 좋은 조건이 나타났죠. 7억에 매수하겠다. 그죠? 그럼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면 안 되죠. 을하고 먼저 약속했죠? 그럼 을한테 팔아야죠. 그죠? 그 양심적인 거죠, 그게. 근데 바보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무슨 매매예요? 이중매매예요. 일단 이중매매라고 해도 유효입니다. 이중매매라고 해도 유효다. 그리고 자, 현재 7억에 매수하겠다는 사람한테 갑이 명의 넘기죠. 그러면 또 이거는 일단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가 되죠.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되죠. 그죠? 예. 그럼 을은 이제 부동산 취득 못하죠? 겁나 열받죠? 완전 배신이죠? 배신이죠. 그래서 이걸 갑의 배임행위라 그래요. 배임행위. 을을 향해서 배신 때렸다는 거죠. 배임행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켜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쁜 놈이.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강의 제의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미 확정이 돼 있으면 안 갑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최근에도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도 안 흔들리죠. 에? 그래도 안 흔들린다고 저는. 저는 안 흔들려요. 계속 저는 이제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계약대로. 자, 그럼 여기서 을은 안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을은 자, 부동산을 취득 못하게 되고 이 갑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버리지. 자,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을은 이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병한테 넘어가 버렸고 을이 부동산 취득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중매매 원칙이죠. 자, 그래서 먼저 원칙에서 1번부터 확인하면은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다, 유효. 자, 그리고 밑에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 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결과 1매수인이 을이죠. 1매수인 을은 직접 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그러면 을이 가지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만 행사 가능한 거다? 예, 갑한테만 행사가 가능한 거지 병한테 행사를 하겠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2번입니다. 1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본래 채무에 가름하는 전보배상 청구라고 해요. 자, 기억에서 매도인갑이 중도금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을과의 계약 관계를 배신하고 이 매수자에게 등기를 넘긴 시점, 그때부터 갑의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원인으로 해서 니은 1매수인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자, 추가적인 전보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중매매가 유효였지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자, 갑하고 을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에서 그 이후 추가적으로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병이 그냥 알고만 있었다면은 이중매매가 유효겠지만, 이 병이 알고만 있었던 거를 넘어서서 갑의 이런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다면,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병에게 격려된 등기 있죠?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무효라서.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돌려줘. 다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 말소시켜라. 취지는 똑같죠? 말소시켜라는 거 자체가 결국엔 나한테로 다시 되돌리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거 돼, 안 돼? 이거 두 가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맞아요. 불법 원인 급여라서.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죠. 소유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말소하라고 못하고 돌려달라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가서, 야, 이거 말소시켜. 말소 등기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을은 왜 안 되죠? 을하고 병하고 무슨 사이라서? 을하고 병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죠. 아무 사이 아니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을도 말소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갑도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을도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죠? 겁나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 소유자도 말소 청구를 못 하는데 니까짓게 말소 청구가 된다는 거죠. 대위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특이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극 가담해서 일단 잘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대위 말소 청구.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직접은 안 됩니다. 대위 말소 청구.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이 갑에게 이렇게 적극 가담한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거 가능하죠. 불법을 저질렀고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을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 채권자 취소권 행사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병이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서 다른 선의 제3자한테 넘기고,
선이 제3자한테 넘기고 명의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 제3자조차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효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 개씩 보겠습니다. 일단 적극 가담이 있었으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이 돼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매매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없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 자, 동그라미 2번. 갑과 병의 상호 간의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없고 추가하세요. 갑이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도 돼,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 예, 불법 원인.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네. 자, 3번 아까 봤고요. 4번.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죠? 불법을 원인으로. 여기서 불법이 뭐냐면은 병이 갑한테 적극 가담한 거 있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병이 갑한테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으므로 을한테 손해가 생겼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내려갑니다. 5번이요. 일매수인이 자신의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겠다.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가 할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수인이죠, 을은. 을은 매수인일 뿐 금전 채권자라고 금전 채권자 아니라고. 금전 채권자. 그거 아니라고. 금전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자, 매수인의 카드. 자,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 이게 바로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채권자 뭐는 안 돼? 취소권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채권자 뭐는 가능하고 대위권은 가능하고, 응? 채권자 대위권은 그거는 가능하고, 그거는 채권자 뭐는 안 되고 취소권은 안 된다고요. 헷갈리면 안 되겠지요? 예. 자, 3번 손해배상 청구. 자, 배임 행위를 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자, 그리고 적극 가담을 해서 불법을 저지른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 있다. 갑한테도 손배 청구, 병한테도 손배 청구. 자, 취득 시효 여부가 나옵니다. 20년이 흐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주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괄호 2번으로 내려오세요. 전득자 정.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내려오면 이중매매 법리 유추 적용이 나옵니다. 이중매매가 적용되는 건 매매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증여와 같은 다른 법률 행위에서도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시효에서도 적용돼요. 취득시효. 자, 갑이 최초 부동산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자, 여기서 시효를 완성했다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이 흐른 거죠. 그럼 이렇게 20년을 채우게 되면 을은 뭐를 취득하게 되죠? 등기 청구권.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 그죠? 채권적, 값상대로 취득. 그럼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건, 이전 등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갑한테 뭐가 있다는 거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죠. 제3자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자,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선악을 불문하고, 이거 유효죠.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이중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하고 매매 또 했죠. 선악 불문하고 유효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병이 먼저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라는 것이에요. 근데 병이 뭐 하면? 적극 가담하면. 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 이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무효예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해요.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매매뿐만 아니라 이 취득 시효 파트에서도 절대적 무효돼 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자가 그 명의를 수탁자한테로 넘기는 것을 말하죠. 자, 명의를 수탁자한테로 넘긴다. 이거를 가리켜서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명의신탁 무효죠. 부실법에서 명의신탁을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이 무효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신탁자 갑이 계속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을한테 명의를 다시 자기한테 되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을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때 제3자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역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립니다. 이게 부실법의 핵심 내용이죠.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하고 수탁자는 보호를 해줘, 보호 안 해줘? 보호 안 해줄 거야. 우리 누구만 보호할 거야? 제3자만 보호할 거야.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를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마, 명의신탁.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어가면은 선악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여기서 제3자가 뭐를 하게 되면? 적극 가담을 하면. 그러면 뭐가 돼?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명의신탁하고 동그라미 2번에 명의신탁하고 동그라미 3번에 점유 취득시효. 적극 가담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는 거죠. 무효. 네. 무효입니다. 무효. 예.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해석. 자, 204페이지요. 해석. 자,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게 바로 생각이죠, 생각.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 생각대로. 자, 근데 자연적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규범적 해석이 있죠. 규범적 해석. 그렇죠? 이건 이제 표시된 대로.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지. 자, 계약을 했는데,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어요.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갑이 팔려고 하는 게 A라는 땅. 을이 살려고 하는 게 A라는 땅이다. 그러면 당사자의 생각이, 너와 나의 생각이 현재 일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갑과 을이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다가 B 토지라고 썼어. 이런 걸 오표시라 그러죠. 표시를 잘못했어요. 오표시. 오표시 무해죠. 오표시 무해. 표시 잘못한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어차피 계약서는 다시 쓰면 되고, 어차피 계약서 다시 쓰면 되고,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치된 대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좀 보면, 자, 2번에서 해석 방법이 나오고 있고, 여기 양괄호 1번,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괄호 속에 보시면 표의자 시각에서 진의를 탐구한다. 진의하고 같은 단어가 생각이에요. 예? 진의하고 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생각. 또 같은 단어 또 뭐 있죠? 이거 맞추면 제가 저기 칭찬해 드릴게요. 자, 이거랑 또 같은 단어 또 뭐 있죠? 진의하고 생각하고 또 같은 단어. 의사, 맞아요. 의사. 맞아요. 예. 합격이에요, 합격. 왜요? 칭찬해 주라고요? 나중에 좀 조용히 찾아오세요. 은밀하게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진의, 그 다음에 생각, 의사. 다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진의, 생각, 의사.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오표시 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갑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했다. 자, 여기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약 성립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합의했다. 뭐에 대해서 합의했죠? 갑 토지에 대해서. 근데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썼어? 을 토지라고 쓴 거지.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수정합니다, 수정. 자, 수정합니다. 자, 당사자가, 자, 매도인 A, 매도인 B. A하고 B하고 둘 다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을 토지라고 잘못 썼어도 계약은 갑 토지에 대해서 성립되는 거죠. 갑 토지 성립.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그렇게 쓴 것도 모자라서 을한테 등기할 때, 죄송합니다, B한테 등기할 때 갑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격려시킨 것이 아니라 을 토지에 대해서 B한테 등기를 격려시킨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죠. 저는 무효를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그죠? 무효를 빨간색으로 쓰죠? 이걸 들었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무효라는 거. 예, 자,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인 무효라 그래요. 예?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래요. A하고 B하고 을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어, 합의 안 했어? 합의 안 했지.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등기만 격려됐거든. 이런 게 뜬금없이 등기만 격려되었다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죠, 무효. 자, 그러면 이때 이 B가 을 토지 등기돼 있는 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을 토지 등기 넘기고 C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어요. C가 앞에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유효겠죠? 아니에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이렇게 빨간색 안 들었죠, 그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무효라는 거지, 무효. 쏘으셨네요. 예. 아니,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99%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 중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무효가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뭐랑 뭐 있어요? 비진이하고 통정. 그것만 상대적 무효죠. 비진이하고 통정. 그것만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일 때만 선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이 아니면 선의 제3자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 못 받는다고. 그럼 이거는 비진이에요, 통정이에요? 둘 다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죠? 그럼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무효예요. 그래서 제3자 보호 못 받아. 책 보죠. 자, 기억 봅니다.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니은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기 때문에 진위대로 갑토지 계약 성립한다. 디귿 을토지로 등기가 격려된 것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고요. 비통 아니면 다 절대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쌍방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현재 계약은 갑 토지에 대해서 성립이 됐죠? 그러면 표의자 A가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 성립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지. A의 의도가 갑토지였죠. 그 의도대로 계약 성립됐죠. 그러면 착오를 가지고, 그럼 이제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자연적 해석할 때는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양과로 2번이에요. 규범적 해석입니다.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편이 알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내심적 효과 의사로 해석을 못하고 그때는 그냥 표시된 대로 해석해야 된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현재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자, 갑하고 A하고 B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지금 계약서에다가 을토지라고 썼거든, 을토지라고. 근데 계약서에 을토지라고 썼어도 둘 다 갑토지라고 생각했고 당사자 내심적 의사가 일치가 되고 있죠. 그럼 자연적 해석에서
갑토지 성립이잖아요. 그럼 이제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차고 취소할 수 없다고, 차고 취소를. 근데 만약에 A는 갑토지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B는 을토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양 당사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해 못해? 자연적 해석 못하고 이때는 야 그럼 계약서 확인해봐.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을토지라고 돼 있네. 이러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요. 이게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때는 갑토지 계약 성립으로 볼 수가 없죠.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A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됐어, 성립 안 됐어?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나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갑토지라고 생각했는데 표시는 뭘로 돼버렸어? 을토지라고 표시가 돼버렸지.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계약 당시 A는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했어, 성립 안 했어? 성립 안 한 거지. 이런 경우는 야 이거 차고야. 차고를 주장해서 요건을 갖추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할 때지요? 규범적 해석을 할 때 차고 취소가 된다는 거죠. 무슨 해석에서는 안 되고 자연적 해석에서는 안 되고. 자, 법률행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갈게요. 칠판 좀 닦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조문은 일단 107조부터 시작해요. 자, 의사표시 파트는 일단 107조 비진이 표시 그리고 108조 차고 죄송합니다.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111조부터 113조까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107조부터 109조까지 요 세 가지 비진이 통정 그리고 차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말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110조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 일치다, 불일치다. 110조는 일치죠.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건 맞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착을 왜 파란 색깔로 썼냐면은 109조하고 110조 같은 경우는 효력 자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취소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착사강 109조, 110조 같은 경우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라는 점에서 다른 조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1조부터 113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원칙적 도달주의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되었을 때. 예? 도달되었을 때. 알 때가 됐죠, 그죠? 지금 공부한 지 지금 이제 7개월 됐잖아요. 7개월 됐죠? 왜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7개월.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또 꼭 이런 분들 있죠. 나는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보겠습니다. 자, 1항부터 보시면은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지요. 유효. 자, 다만 상대방 쪽에서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리고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비통착사강 전부의 공통점이에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전부 다. 전부 다의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싹 다의 공통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한다고 못한다고? 대항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력이 절대적이라는 거다, 상대적이라는 거다. 절대 상대. 상대적이라는 거지. 효력이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효가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 그랬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죠? 아까 상대적 무효.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그게 다 이 2항 때문이에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상대적 무효. 자, 내려가세요. 자, 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였고, 자, 상대방 쪽에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면은 표시된 대로 유효다. 예외, 상대방 쪽에서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자, 성립 요건 내려갑니다. 첫 번째, 진이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단독으로 허위 표시를 했다. 자, 밑에 사례 보세요. 갑이 증여 의사 없이 건물을 증여한다고 표시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죠? 그죠? 근데 표시를 했어? 안 했어? 표시를 했죠.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죠. 자, 밑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회사 강요로 인해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역시 사직서 제출한 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양보하러 2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진이가 뭔 말이냐? 진이는 생각을 뜻합니다.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생각. 자, 생각을 말하는 거지 뭔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뭔가 바라는 것. 시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를 가리킨다고요? 생각. 진인 생각. 네?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을한테 강박을 당해서, 자, 을에게
강박을 당했던 갑이 어쩔 수 없이 공포심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제 재산을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했을 때 이거를 진위로 봐야 될 것이냐 비진위로 봐야 될 것이냐를 살펴봤을 때 자, 갑은 현재 강박을 당하고 있고 갑의 마음은 증여를 하기 싫다. 나는 지금 삥 뜯기고 있다. 이게 갑의 마음이죠. 삥 뜯기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증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고통받을 거기 때문에 갑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증여를 해야겠다. 증여를 해야겠다. 라고 갑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 이게 갑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시했죠. 그럼 이거는 의사 표시의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죠. 그러니까 이건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효라는 거지. 증여는 유효예요. 의사 표시 일치. 근데 강박이 있었으니까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강압에 의한 증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생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생각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본심이라고 쓰세요, 본심. 재산을 강제로 뺏깁니다가 현재 이 증여자의 뭐라고요? 본심이라고, 본심. 생각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나는 뺏기고 있다. 나는 지금 삥을 뜯기고 있다.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 본심.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 지우세요. 본심. 이게 본심이라고, 본심. 갑의 마음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갖고 증여 표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게 표의자의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리고 그 생각대로 표시한 거죠. 그럼 이거 진이라는 거지. 증여의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이다 이 말이죠.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명의대여 사건.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가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내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친구가 돈 못 갚으면 나라도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채무 부담 의사.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거다.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지고 명의를 빌려준 거니까 이건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라는 거지, 진. 오른쪽 갑니다. 3번. 사직서 제출. 자의로 퇴직하겠다. 근로자가 중간 퇴직금 수령, 회사 강요 없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어요. 이건 비진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거지. 자, 근데 니은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한 거죠. 이건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비진이라는 거죠. 자, 효력 내려갑니다. 원칙. 선이 무과실이면 표시된 대로 유효다. 예외 내려갑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입증 책임은 표의자한테 있습니다.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 자, 밑에 적용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공법 행위 적용 안 되고요. 자, 양보로 3번. 단독 행위 적용된다. 단독 행위 적용됩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럼 갑이 비진위 표시를 했어요. 자, 갑이 비진위 표시를 하였다. 근데 을한테 비진위 표시를 하였다. 그럼 비진위 표시를 계약에서 한 거죠. 예를 들면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이렇게 비진위 표시를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네? 유효. 원칙 유효죠. 상대방이 몰랐고 을이 갑의 비진위를 몰랐고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음. 예? 선이 무과실이니까 유효지.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예외적으로 무효죠? 예. 그죠? 예외적으로는 이 비진위 표시의 효력이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근데 갑이 비진위 표시할 때 계약 말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서 비진위 표시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있으니까 계약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상대방 을이 몰랐고 잘못이 없다. 그러면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비진위 표시를 하였는데 그 비진위 표시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예요. 아니,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서 비진위 표시하셨다는 거지. 그럼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없는 거지.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냥 유효예요.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 항상. 상대방이 있을 때요, 상대방 없을 때요? 상대방 없을 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뭐 있죠? 유, 제, 포. 그죠? 이거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네. 자, 예를 들어 갑이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소유권 포기했어요. 이제 진짜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려버리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소유권 포기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 포기하는 거죠. 근데 담배꽉 안에 라이터가 있었던 거지. 근데 라이터가 겁나 비싼 라이터였어요. 50만 원짜리 라이터. 라이터 중에 그 지포 라이터 있죠? 그거 희소성 높은 거는 비싸요. 같이 그게 있었던 거지. 이 멍충이가. 그럼 얘가 담배는 버릴 의사가 있었지만 라이터 버릴 의사는 있었어, 없었어? 그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데 버려진 거지. 그죠? 한강에다 던졌거든요. 그럼 의사가 없는데 표시가 된 거죠? 비진위 표시한 거잖아요.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없어요? 상대방 없잖아요.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되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언제나 버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대방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비진위 표시가 적용이 돼, 적용 안 돼? 예? 적용돼요, 안 돼? 적용돼요? 예. 갑이 유언을 남겼어요. 갑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을.
유언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유언장에다가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한테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쓴 거예요, 갑이. 근데 갑의 생각은 와이프한테 재산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만 했잖아, 표시만. 유언장에다가. 그럼 이건 진이다, 비진이다? 피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언장에 썼잖아, 네가. 그리고 네가 죽으면 유언장에 써져 있는 대로 와이프한테 재산 넘어가게 되죠. 표시된 대로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그냥 언제나 유효라고. 상대방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없다는 거죠. 네가 골방에서 유언장 혼자 썼거든. 그럼 그대로 그냥 재산 넘어가요, 와이프한테.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비진이 표시가 적용돼, 안 돼? 적용이 되지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언제나 효력이 뭐가 되고? 언제나 효력이 유효라고요. 적용된다는 거지, 적용. 자, 적용됩니다. 예, 힘드네요. 예, 적용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 어디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207페이지 밑에 쪽에 양괄호 3번에 비진이 표시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든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든 다 적용돼야 안 돼? 다 적용돼요. 다 적용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서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몰랐고 잘못 없으면 유효다. 이렇게 되고 상대방 없으면 항상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적용된다는 거지. 자, 조금 쉬었다가 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